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15회차 서일구입니다. 오늘은 끈기가 있고 저축성이 강한 소띠생의 운명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운명과 특성에 대해서만 해도 한 7여 가지가 돼요. 오늘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지요. 소다라고 하면 캐들이다, 이렇게 캐들. 우린 그전에 우리 영어 시간에 볼 때 카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카우는 암소를 뜻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네요. 암소. 그전에 같은 경우 글쎄 영어도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소는 우제목과다. 우제목이다. 소과의 포유동물인데 한자로는 소우자를 쓰지요. 소과 중에서 사냥, 면양, 영양, 물소, 들소, 약, 가와, 가얄, 반텐 이런 게 다 속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도 속과에 해당이 돼요. 양도. 나중에 양띠 이제 또 하겠지만 양도 속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어떻게 돼요? 좀 우직하고 인내와 끈기가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개띠와 소띠는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성향이 굉장히 많고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소의 수컷은 불 또는 벌, 암컷은 카우라고 하고 가축소를 총칭해서 캐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축소다라고 하면 유로개와 아시개가 있는데 유로개는 최고 몸의 높이가 1.8m 정도고 거대한 흑갈색의 오록스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한국소, 일본소, 황우둥이 아시개소는 어깨에 혹이 있는 혹소에서부터 바로 발생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뿔은 양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뿔이 양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소를 생각하면요, 뭔 생각이 드냐면 오녀대사가 금강산매경을 법문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백고자법회를 하죠. 대한스님이 금강경에 대한 책을 갖다 주고 빨리 해석해라. 왕궁에서 너를 불러서 법문을 들으러 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주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효 스님이 아주 작은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왕비가 병이 나죠. 대한 스님이 퍼뜨리기를 저 왕비의 병을 고칠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원효 스님을 불러서 백고자법회에서 법문을 시키면 왕비가 그 법문을 들으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 해가지고 왕명을 원효 스님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금강산매경인데 그 금강산매경을 해석도 다 안 한 상태에서 왕궁에서 부르니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금강산매경은 음양의 조화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음양의 조화로 되어 있는 뿔이 있는 짐승, 바로 소뿔이 2개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다 해서 내가 소를 타고 가면서 해설을 하고 할 테니까 너는 말을 타고 가서 도착한다고 얘기를 해라 해가지고 소에다가 자리 위에다 앞에 앉은 책상을 갖다 놓고 해설을 하면서 가요. 그게 금강산매론 소예요. 그래서 그 소를 타고 가서 풀었는데 생판 보잘것없는 스님 백고자법회에서 법문을 한다. 백고자법회를 하는 것은 뭐냐면 100명의 스님을 모셔다가 총 법문을 하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스님으로 인정하는 여건이죠. 원효 스님을 결국은 백고자법회 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쇠 빠지게 소를 타고 며칠 동안 해가지고선 그걸 풀어서 도착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푸른 원고가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마당에 한 장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해가지고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다시 하실 대로 얘기를 하고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3일 정도를 말미를 다시 얻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가서 그걸 풀어가지고 법문한 것이 금강산매경 논소예요. 언제 금강산매경도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그 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 드렸어. 의상조사 법성계 강의할 때도 드렸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이제 그로 인해서 최고의 스님이 됐어. 최고의 스님이 됐는데 그 법문을 듣고 왕비도 그렇고 요속공주도 그렇고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고쳐졌는데 왕비하고 요속공주가 그냥 하루를 멀다고 원효 스님한테 들락달락 하네. 그러다 병이 나지요. 그래서 결국 요속공주한테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왕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설총을 낳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결국은 뭐예요?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찾지 마. 바로 그런 소. 또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소 꿈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조상이 발동했으니까 조상 달래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속인한테 가면 10중 8구는 뭐예요? 구타라고 그래요. 스님한테 가면 10중 8구는 뭐예요? 천도제지라고 그래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는 뭘 뜻해요? 여러분들의 본성을 뜻해. 본성. 무식한 사람이 소를 조상으로 보 본성. 그래서 시무도, 시부도라 그러죠. 절에 가면 소를 배경으로 해서 10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 강의가 시무도거든. 내가 시무도로 설명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권에서 오늘 할 때 시무도 잘 들어봐요. 시무도, 시부도라라고 해요. 결국 소오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본성을 뜻해요.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많지요. 네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본성을 찾느냐는 얘기이기도 하고, 네가 부처이면서 왜 부처를 찾느냐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다 부처예요. 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소를 가지고 있어. 소를 타고 있어.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뭘 별다르게 본성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기도 해요. 괜히 모르는 사람 말 듣고 뭐 소가 며칠 동안 꿈에 나타났다고 조상달래라고 한다고 뭐 하룻밤에 가가지고서는 천도제 계약하고 오고 뭐 무속인한테 가서 굿 계약하고 오고. 자, 가축화된 소의 가장 오래된 것은 이라크의 모술 부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옛날에는 중동이 유럽보다 더 잘 살았고 문명지였어요. 유럽보다 훨씬 발전이 돼 있고 10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이 중동인들한테 맥을 못 쳤었어요. 바로 10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가장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언문학, 쉽게 예를 들면 고전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킨 데서 비롯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훌륭한 위인 만들 때는 고전학을 많이 시켜요. 고전학. 예를 들면 동양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노장사상, 공명사상, 부처사상, 이런 언문학, 고전학, 이러한 것들이 결국 경제학도 만들고 과학도 고전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 경제, 고전하고 완전히 다른 건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근본 바탕은 다 고전학에서 나왔어요. 언문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밑바탕으로 했던 게 언문학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로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어떤 사상집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앞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일부러 불교학 공부하잖아. 이게 언문학이야. 이게 고전학이라. 그래서 여기서 바른 법을 배워서 자신을 바르게 만들면 그 피로 인해서 대대손손 다 훌륭한 자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라크의 모술 부근에서 발견됐는데 BC 45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고, 시리아나 이집트, 스위스 등지에서도 거의 같은 시대인 신석기 시대 초에 소가 사육된 증거가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소가 가축으로 형성된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었다라고 했어요. 소는 보편적으로 우직하지요. 끈기가 있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주인이 소의 고삐를 잡아주는 한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소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강해요. 주인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호랑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소예요. 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한데 묶는다, 쪼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뭉친다. 계절은 음력 12월, 그죠? 12월. 음력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1년 중에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냐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음력 12월. 그죠? 섣달이 제일 편안한. 이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외양간에서 뭐예요? 주는 여물만 먹는 거. 옛날에는 소죽 쓰는 것도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별로 못 봐요. 옛날엔 학교 갔다 오면 소죽 써야 되고 학교 가기 전에 소죽 써놓고 가야 되고 세상 없어도 나무 해다 놔야 되고 있잖아요. 쉬는 날 같은 때는 나무 해다 놔야 되고 다 그랬어요. 촌에 살면서 그런 거 안 했던 거는 아마 저뿐이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호강스럽게 어려서 했는데 잠깐이었어요. 잠깐. 그래서 소가 1년 중에 가장 편한 시기가 12월이다. 12월 소는 팔자가 늘어지죠. 근데 여자 12월 소다라고 하면 팔자가 늘어지지만 남자 12월 소는 어떻게 돼요? 팔자가 늘어져서 잘못하면 백수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벌어다 주는 걸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12지의 두 번째이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 두 번째고 하루 중 새벽 1시에서 3시다라고 했어요. 자시가 11시에서 1시고 1시부터 3시가 축시인데 자 소가 음식을 먹고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1시에서 3시 사이에 탐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자기는 먹었던 음식을 음미하면서 되새김질해요. 위가 4개이듯이 소띠의 사람들은 뭐요? 생각을 4번씩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있으면 4번씩을 곱씹고 되씹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 북북동이다. 동서남북을 놓고 볼 때 자 북쪽이잖아요. 북쪽. 그지 않아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소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자, 자시가 1시여요. 1시에서 3시가 이게 축시여요. 그러면 뭐요? 동이에요. 그죠? 북쪽, 동. 함수의 사사분선에서 놓고 볼 때 오른쪽 상. 그렇지 않아요? 북북동. 북북동에 해당이 되고 음력 12월인 양력 정월. 양력으로 보면 정월이에요. 정월은 화합하는 달이다. 또 따뜻한 불을 둘러싸고 단란하게 지내면 왜? 이때는 옛날 보면 뭐예요? 화로불을 갖다 놓고 화로불에 뺑 둘러 앉아가지고 그지 않아요? 군밤 꺼먹고 고구마 꺼먹고 시골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돼요? 극장 구경 가기 나이롱뽕하고 요런 때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모실이라 그래 모실 와가지고서는 뭐해서 나이롱뽕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뿐이 영화관 관람 안 시키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데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활동사진. 그전에는 그 뭐예요? 변사가 와서 활동사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그럼 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지 않아요. 이제 그거 넘은 것이 이제 활동사진 보는 거예요. 또 내부의 스태미너를 축적할 때고 쉬는 때죠. 최후까지 해내는 끈기 있는 힘을 저축할 때이다. 그랬어요. 그럼 소띠다라고 하면요. 소띠가 보편적으로 보면 자 을축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축생이 있고요. 기축생이 있어요. 또 신축생이 있죠. 또 계축생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게 쥐띠가 배웠는데 쥐띠는 바로 뭐예요? 양이 뻗으니까 전부 양간이 와요. 양간. 그래서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소는 어떻게 돼요? 음이에요. 음에다가 토예요. 토, 음토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지장간이 뭐예요? 음이 와요. 자기가 음기니까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계축 이렇게 와요.
그러면 소가 덩치가 커요? 쥐가 덩치가 커요? 그럼 소하고 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 쥐가 이겨요? 쥐가 이겨요. 쥐가 조금해도 양기가 뻗기 때문에 아주 입이 야물어요. 아주 그냥 쏴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그럼 소는 뭐하고 있어요? 뭐요? 이러고 있어요. 응기가 뻗기 때문에 응기가 뻗으면 뭐예요? 내성적이에요. 사고적이에요. 금방 직선적으로 안 터뜨려요. 근데 쥐는 양기가 뻗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생각이 나오는지 쉬지 않고 떠들어대면 소는 구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겉으로는 져요. 근데 쥐는 한번 퍼대면 금세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는데 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해도 너 나한테 아까 뭐라고 했잖아. 알았어? 속으로 꾹 하고 오래 가요. 금방 막 해대지만 이게 음과 양의 차이예요. 그래서 소도 보세요. 오행에 간이 지장간이 다 달라요. 을축이면 을목이에요. 을목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나무긴 나무인데 양기가 뻗는 나무는 큰 숲과 같은데 음기가 뻗는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부추같이 화초같이 작은 풀, 잔디같이 밟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풀.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굉장히 강하지요. 또 정축이 정축. 정축은 뭐예요? 음화예요. 그럼 병화는 바로 뭐예요? 건물이 타든지 산이 타든지 막 어마어마한 불인데 음화는 뭐예요? 화롯불, 아궁이불. 그래서 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근데 손을 대보면 불씨가 살아있고 해적에 보면 불씨가 있어요. 근데 이 불도 잘못이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을 다 태우고 산을 다 태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도 표가 안 나는데 한번 썽진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양화는 번쩍 타고 없어지는데 음화는 뭐요? 오래오래 좀 뒤가 있어요. 정축이에요. 자, 소띠에다 그런 기운을 겹치면 되는 거예요. 또 흑토. 양토는 산이고 그런데 음토는 뭐예요? 조그만 화단, 화분흙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금. 금인데 양금은 큰 쇠판 뭐 이런 걸 뜻하고 음금은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개. 바로 임은 큰 물인데 개는 어떻게 돼요? 옹달샘 물. 쫄쫄쫄쫄 흐르는 물. 개축이에요. 그러니까 쥐띠 공부할 때와 지금 소띠 공부할 때는 쥐띠 소띠 한 끗발 차이지만 기운은 뭐예요? 정반대의 영향으로 가고 있다. 잊지 말면 돼요. 그러면 을축생은 2020년 내년으로 기운을 따져볼 때 96살, 36세예요. 자, 정축생은 어떻게 돼요? 84살, 24세예요. 기축생은 뭐예요? 72살, 또 12살. 신축생은 뭐예요? 60살, 빵살. 또 기축생은 뭐예요? 48살. 자, 2020년 기운이 한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인연학 공부해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을축생은 어떻게 돼요? 96, 36이니까 어떻게 돼요? 운기가 여름의 기운이라 좋지는 않죠. 4월까지는 한여름이고 10월까지 가야 더위가 좀 풀리는데 문제는 소띠는 뭐가 지금 다시 또 겹치고 있어요? 삼재가 겹치고 있어요. 그럼 지게를 짊어진 데에다가 짐을 잔뜩 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근해요. 그지요? 이런 여름철의 기운을 받고 있는 소는 지금 걸음 걷기가 굉장히 뭐예요? 힘이 들어요. 대간해요. 그럼 이 을축생이 힘이 들고 대충 보면 정축생은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시작이에요.
내년 4월까지는 아무 실험도 안 하는데 물론 삼재 기운이 있다라고 하지만 삼재가 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뭐예요? 여름의 기운이 치고 들어와요. 이러면 우리가 병도 한 가지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합병이 생기는 이치와 같이 한 가지 나쁜 게 들어오면 삼재 기운도 살아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축생이 운세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을축생은 벗어나기는 시작하지만 아직은 대근하다. 이런 상태고 기축생은 어떻게 돼요? 이제 봄이 시작이 돼요. 삼재 기운은 있지만 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 벗어났어요. 이제 봄이 따사롭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신축생은 어떻게 돼요? 겨울이에요. 혹한기예요. 지금 기운이 삼재 기운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겨울의 기운이 합쳐진 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4월, 음력 4월부터 삼재에다가 혹한기의 기운이 치고 들어와서 힘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금년은 뭐예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동파가 나는 시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시기예요. 금년이. 2020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60세 신축생들은 금년 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하는 일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잘 돼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고 잘 괜찮아지는데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버텨나가다가 겨울의 기운과 삼재 기운이 겹쳐서 터져요. 그럼 소띠가 안 좋으면 언제가 제일 안 좋을까요? 소들이 일하러 나갈 때가 언제예요? 음력 4월. 음력 4월이면 일하러 나가요. 밭 갈고 농 갈고 나가요. 그러면 한참 또 일을 할 때가 언제예요? 7월, 8월. 다 잡아놓은 거 이제 싹 창고로 갖다 옮기려면 또 쇠가 빠지게 움직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10월. 그래서 소띠들은 보편적으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언제 나요? 4월, 7월, 8월, 10월에 난다. 이때가 변화 변동이 올 수도 있는 때이지만 사고가 생길 우려성이 가장 높은 때인데 소띠는 내년이 전부 짝수로 돌아가요. 그럼 소띠의 사람들은 변화 변동이 있어요? 약해요? 약해요. 어거지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이직이나 이전이나 이사나 이런 기운은 별로 내년엔 없는 운이에요. 대신 쥐는 어떻게 돼요? 요보다 한 살씩 더 많으니까 변화 변동이 많은 때지요. 소는 변화 변동이 없고 부동산 매매나 뭐 승진이나 이런 자리 변동이 없는 때 대신 좀 힘이 들 때예요. 그래서 내년 중에서도 4월, 7월, 8월, 10월이 약하다. 개축생은 48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을이다는 얘기. 가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기축생, 개축생은 원만한데 신축생은 최악이고 정축생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을축생은 힘들지만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때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년 운세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 소띠 태생의 성격과 운세는 어떠하냐 우리가 살펴봐요. 소의 사람은 실제로 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축생 60이라 그래도 우리 거사 쇼크 받을 거 없어. 놀래가지고 표정이. 뭐 어제도 힘들었고 작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 뭐 별거 있어요. 터널 지나가면 뒤지. 사고만 안 나고 지나가면 뒤야. 무슨 얘기냐. 그냥 죽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 나쁜 일이 합쳐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사시면 돼. 소에 태어난 사람은 실제로 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달려가기 전에 꼼꼼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위가 4개라 대세겜지를 하기 때문에 생각도 여러분 겹쳐서 한다라고 했어요. 좀처럼 행동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많아서. 근데 일단 시작하게 되면 자기 페이스대로 최후까지 해내고
숨차거나 필요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소 싸움할 때 보세요. 한번 부딪히게 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죠? 소는 4개의 위주머니가 있고 한 번 먹은 여물을 오랜 시간 되씹어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것과 같이 소띠의 사람도 완전히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렇다 하는 결정을 내리면 결정을 한 대로 비로소 목적을 향해 행동을 개시를 한다. 이때는 마음의 정한 결정이 다른 사람이 보아서 올바른 것 어떤가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결정한 바를 밀고 나간다. 그럼 생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고요, 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요? 손실이 있는지 이득이 되는지 안 따져. 자기가 한번 판단해서 가면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기 생각대로 가. 완전히 마이웨이지 뭐. 유대인의 멸종으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던 독일의 히틀러, 세계적 영웅인 나폴레옹,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등방문 등이 바로 소띠였고, 소띠에는 신념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강력한 개성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온순한 인품이다. 서부의 대평원을 이동하는 소떼가 카우보이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서 여행을 계속해 나가는 참을성과 온순성이 바로 그와 같은 온순함에 기인한다. 그러나 소띠인 사람도 대단히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소띠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가 평소에는 온순한데 한번 화를 내면 막기가 힘들다는 여건과 야생소의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소띠인 사람은 확실히 만성형이며 젊어서 이름이 난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소가 어려서 새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집에 살아요? 옮겨가면서 살아요? 그러면 대략 소들은 언제 많이 떨어져요? 사람으로 말하면 10대 중후반 때 많이 떨어져요. 송아지를 벗어나서 청년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팔려나가요.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띠인 사람들이 객지 생활을 많이 해요. 집을 많이 떠나요. 그리고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아요. 재주가 굉장히 많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는 자기가 버는 걸 자기가 먹는 건 여물뿐이 안 돼요. 얼마나 먹겠어요? 그럼 누가 다 가져가요? 주인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소는 주인을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편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착실한 생활 태도고 장래에 계획성이 있고 절약의 수입이라고 하는 생활 태도를 많이 지닌 편이다. 여성은 대단히 온순하고 가정적인 타입이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다. 가정의 일이라든지 어린이의 모든 것을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소들이 묵묵한 것처럼 소띠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일일이 간섭을 해요?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요. 천금의 도움을 주고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환심을 얻지 못할 때가 있고 보잘것없는 도움으로도 평생을 감동하게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사랑도 지나치면 화근이 되는 법이고 은혜를 베풀더라도 시기에 적절히 부합이 되어야 제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얘기. 이상과 꿈은 넓고 높게 가져도 좋은데 다만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방해자도 나타내고 가시밭길도 나타나고 언덕길도 나타나고 모진 풍상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겪어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라.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체를 가든지 내 근처에 있는 10명 중에 3명은 악인이어요. 나를 갖다가 퍼버대는 사람이 3명이 꼭 있고 나를 갖다 좋다는 사람이 꼭 3명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악인이 있어요. 그리고 4명은 내 학위에 딸려 있어요. 내 편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물이 흐르는 것도요. 곧바로 흘러가느냐 멈췄다 흘러가느냐 오랫동안
있다가 흘러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흘러가는 이치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사귀든지 보면은요. 여러분들 대인관계를 할 때 도대체 가는 데마다 꼭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딜 가든지 30%는 날 힘들게, 30%는 괜찮다, 좋다라고 하고 40%는 내가 만들어가는 데 달려있어요. 자, 소띠생의 성격과 운세 두 번째. 소띠를 뜻하는 축은 음기가 풀리기 시작해서 만물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자, 음력 12월인데 12월이면 동면에 들어가서 멈춰 있을 것 같지만 땅 밑에서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겉으로는 아직 안 드러나지만 죽은 끈앞을 뜻하는 유임으로 손으로 살을 푼다 하는 씨를 푼다는 얘기겠다. 축 묶어놓는데 묶은 걸 손으로 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기운이므로 아직은 움직임이 둔하고 무겁다. 다소 결단력이 늦고 입이 무겁고 마음이 굳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머뭇거리게 되면 축기의 탓도 있다. 그러나 인내력이 강하고 신의가 두터우며 정직하고 근실한 것은 소띠의 미덕이다. 끈질기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전진하는 말없는 행동파이고 현실 적응이 서툴러서 스스로 고독을 느끼곤 하지만 때때로 사교적인 면모도 보인다. 근데 요즘은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뭐 솔리토리맨이 27%라고 그래요. 혼자 1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27%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다 그래요. 요즘 젊은 청년도 보면 조사에 양가에 보면 옛날에는 20대 젊은 사람들 같으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원활하지 않아요. 또 30대, 40대 직장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회사 끝나면 모여서 술 한잔하고 어울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다 없어졌대요. 전부 원인은 뭐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사귐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사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카카오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움직이는 시간 절약 힘들고 어렵고 한데 차라리 집에 빨리 와가지고 뭐예요? 핸드폰 틀어놓고 그거하고 노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10명 중에 6명이 고독증에 빠져 있대요. 고독도. 근데 그 고독증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직장인 같으면 일 끝나면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회식도 하고 그러는데 회식 문화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잖아요. 끝나고 회식하자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차라리 집에 가서 쉬고 더군다나 솔로들이 많으니까 아무한테도 간섭 안 받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일요일 같은 때도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잠자고 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필요한 거 주문해도 되니까 나가서 안 사도 되고 점점점 솔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로 다분해서 마음만 먹으면 다른 띠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목표에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추진력도 강하고 겉으로는 둔한 듯한데 주위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 매력이 넘치기도 한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멍청하고 모자르고 우직한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역대 코미디언도 가장 멍청하다고 느낀 사람이 가장 인기가 많았죠. 누구였죠? 국회의원까지 하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시인했잖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놈들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나도 잘났다고 맨날 하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어딘지 좀 모자라야 인기가 있는데 너무 똑소리나 부처님 가르친 대로 가르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저 사람은 함부로 범전 못할 사람이다. 원리 원칙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도 날 엄청이나 싫어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는 못하고 뒤에서 엄청 욕 많이 하잖아. 새벽 1시에 세시경을 나타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무렵이고 추운 겨울에 땅속에 묻혀있는 기운이므로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려는 욕구가 강하다. 쥐띠와 비슷하게 한밤중의 시간이고 겨울의 계절이고 북동 북향으로 경계심이 강한 아까 했죠. 북동으로 경계심이 강한 공통점이 있지만 쥐와 소는 양과 음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딴판이고 쥐는 능동적인데 반해서 소는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쥐는 지가 알아서 가고 싶은데 제 다니는데 소는 뭐예요? 지가 가고 싶은데 다녀요?
끌고 가야 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쥐는 어떻게 돼요? 지 마음대로 다야. 소띠는 오행주의 토의 기운으로서 토성은 매력을 나타내므로 음인소띠는 여성적인 일면이 있는 반면 대중을 끌어들이는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보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선량하고 사랑에 약하고 두뇌 여전히 빨라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 방면에도 소질이 있다. 소띠는 지나치게 직선적이며 곧아서 뒷거래를 하기 힘들다고 하나 소띠들은 조금 이중인격자들이 적대는 얘기예요. 이것은 몇몇의 편견일 수 있다. 황소걸음이라 자 승려들이 제일 먼저 승려가 되면 걸음걸이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걸음걸이법이 호시우행이에요. 호시우행. 호랑이와 같이 눈엔 빛이 나야 되고 정면에 15도 위 상향 부분을 꿰뚫어서 쳐다봐야 되고 우행,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걸음걸이는 쫓싹거리고 뛰어다니지 않고 뭐예요? 소처럼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시우행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선량하고 사랑에 약하여 두뇌전이 빠르고 음악가나 미술 예술 방면 소띠는 지나치게 직선적이며 곧아서 뒷거래를 하기 힘드나 이것은 몇몇의 편견이다. 황소걸음이라 천천히 걷는다 해도 때가 되면 엄청난 힘을 발산하게 된다. 그러나 소띠의 축기는 고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겁이 많지만 스스로의 틀을 깨고 교제를 넓히면 물론 이것이 기회다 싶으면 억척스럽게 붙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좀은 우물떡주물떡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체면지레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형식, 틀, 원리 원칙, 주변에서 날 생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떨쳐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사소한 일의 처리라도 물샐 틈이 없도록 재살피고 단속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쩌다 실수를 범해서 역경에 놓이게 되더라도 자포자기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을 버리지 않는 침착성과 냉정함을 잃지 말아라. 이게 소띠생의 성격과 운세의 두 번째 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총망라에서 보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 그럼 죽겠어? 안 죽겠어? 예? 안 죽는 사람도 많아요. 무서워서 못 죽기도 하고 못 죽는 사람 많아요. 소띠들의 성향이 그런 성향이 많아요. 텀프당 안 주어요. 뭐 한참 힘이 들고 그럴 때는 사실 주술 필요성도 있어요. 주워서 뭐 파출소나 이런 데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동화 얘기고 동화 얘기고. 근데 사실 돈이 많으면 못 쓰죠. 또 사실 주워가지고 파출소 갖다 주고 이런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줍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생각이 깊고 인내와 끈기가 강한 띠가 소띠다. 다음 시간에 소띠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소띠의 특성에 대해 살펴봤어요. 백전백승 천기대육 제 1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